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 39명 등 전국에서 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66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37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 11명 등 총 16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60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전체 61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39명 중 16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나머지 23명이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810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3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50명을 밑돌았습니다. 금일부터 공개되기로 한 양성률은 7.5%라고 합니다. 도쿄도는 8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인원수 중 차지하는 양성자의 비율인 양성률을 처음 공표하였습니다. 일별로 검사 건수가 크게 변화하므로 일주일 평균에 대한 양성률을 원칙으로 평일에는 매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달 1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의 양성률은 7.5%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어제 제가 분석한 양성률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저도 도쿄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로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검사자 수의 확진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을 때 47.7%로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사자 수도 아니고 검사 건수로 발표된 자료로 계산을 해봐도 7.5%라는 숫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분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뒤져봤더니 데이터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검사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실시한 검사의 일부를 분석한 형태이지만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준도 없고 본인들 유리하게 변형된 데이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상담 및 진찰의 기준에 대해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될 때라는 표기를 삭제한 새 지침을 공개하였으며 답답함과 강력한 나른함, 고열 중 하나의 증상 등이 있으면 보건소에 설치된 기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바로 상담 신청을 하라며 이날 각 도도부연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기존 37.5도 이상이 4일 이상 지속될 때 중 37.5도라는 숫자의 인상이 강해 감염 의심을 받더라도 진료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에 재검토하였다고 지침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답답함, 강한 나른함, 고열 등의 증상 중 하나가 있을 때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발열,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비교적 가벼운 감기가 계속될 때 이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상담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미각과 후각의 장애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합의가 없다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중점 대책이 필요하여 지정된 특정 경계 도도부연 13개 지자체 이외에 34개 지자체 중 사업자의 휴업 요청을 전면 해제할 방침인 지자체가 10개 연에 이르는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람이 밀집되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해제는 18개 현입니다. 휴업 요청을 당분간 지속하는 곳은 4개 현이며 오카야마, 토쿠시마의 2현은 휴업 요청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는 4일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에 맞추어 기본적 대처 방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4일 긴급사태 선언 연장 시 발표된 기본적 대처 방침이 감염 억제 지역의 휴업 요청의 부분적 완화가 용인하도록 되어 지자체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지필름 홀딩스 자회사인 후지필름 와코준약은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약 75분 만에 검출하는 시약을 발매하였습니다. 기존의 PCR 검사는 통상 4시간에서 6시간 걸리지만 동사의 유전자 분석 장치를 사용하고 자동으로 검사 진행이 가능하여 대폭적인 시간 단축과 검사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체 및 시약을 장치에 맞추는 몇 분의 작업 외에는 전자동으로 유전자 검출이 가능해져 숙련된 검사원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이루어져 검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하면 하루에 2만 건 가는 건가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으나 중증 코로나19 감염자의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일본 후생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특례 승인 받았다는 기사 보내드렸었죠. 이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일본 법인은 당분간 일본에서 처방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세계에서 14만 명분을 임상시험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도 그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공급되는 양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 각국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경제적으로 공공한 대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간사장은 8일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과의 회담에서 공공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약 50만 명에게 개인당 1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망하였고, 하기우다 문부상 역시 생각은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응하였습니다. 사이토 간사장에 따르면 하기우다 문부상은 현금급부의 재원에 대해 예비비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담 후 사이토 씨는 기자단에게 긴급을 요함으로 2, 3일 중 혹은 일주 사이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공공한 학생들에게는 고마운 일이겠지만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무엇이든 다 급부하는 건 반대라며 정치인 여러분들의 월급 절반을 그 재원에 충당을 원한다는 등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공명당 양 당은 8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 지급이 힘들게 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낸 월 임대료 3분의 2 정도를 국가가 반년치를 보조해주는 내용으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언하였으며, 이에 총리는 속도감 있게 하고 싶다라고 응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로 반감한 사업자와 함께 3개월에 30% 감소 등으로 더 대상을 넓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부 상한액은 중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월 50만엔, 개인 사업주의 경우 25만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중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며 2조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연장으로 영업자제 요청이 이어졌으나 도쿄 내 일부에서는 영업 재개 등의 움직임도 보이는 가운데 신주쿠는 여전히 사람의 왕래가 적었지만 키노쿠니야 서점 신주쿠 본점에서는 3주간의 자율 휴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11시 개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장 30분 이상 전부터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기 게임인 동물의 숲 공략집을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으로 온라인에서 구하기가 힘들어 약 1개월 만에 영업을 개시한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는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및 정부의 지자체 요청 등을 근거로 임시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5월 중순까지 휴원할 계획이었으나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인해 향후의 개원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의 휴업 요청이 풀린 단계에서 재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휴직에 따른 임금은 재개 시까지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임원 보수에 대해서도 휴원 다음 날부터 반납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한 후에도 감액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일본 공수를 비롯한 ANA그룹은 5월 8일 2021년도 입사의 신입사원 채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것으로 채용 재개의 시기는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모집한 ANA홀딩스 전 계열사 승무원 및 스텝 등 3,200명에 대한 채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그룹 직원은 4만 5천 명으로 4월 1일부터 객실 승무원의 약 80%가 일시휴가에 들어갔으며, 긴급사태 선언 이후 간접부문 3,000명도 휴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